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연구 결과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호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University Health Network에서 Senior Scientific Associate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저희 프로젝트는 접근하기 쉽고 개인화된 항암 면역세포 치료 플랫폼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University Health Network에서 2년 동안 포스트-doctoral 펠로우로 일을 하고 현재는 University Health Network에서 Senior Scientific Associate로 일을 하면서 올해 초에 또 스핀오프 컴퍼니를 파운드하게 되어서 디노 테라피우틱스라는 스핀오프 컴퍼니를 창업하게 되어서 거기서 리서치 다이렉터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면역 체계를 이용한 치료법이 최근 들어 많은 연구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치료법들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항암 면역 치료법 중 하나는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저희 몸에서 면역세포를 빼내어 연구실에서 배양시키며 그 과정에 면역세포에게 항암 활동을 교육시킨 후 환자에게 다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의 Chimeric Antigen Receptor, CAR 기술을 접목시킨 CAR-T 치료법, CAR-T 치료법은 특히 BALL 환자 치료에 엄청난 임상 이점을 달성하였으며 그로 인해 FDA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BALL 페이션트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트레디셔널리 사용되고 있는 키모테라피를 받은 BALL 환자분들의 생존율과 그리고 CAR-T 세라피를 받으신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CAR-T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AR-T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치료법에 대한 단점 또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CAR-T 세라피 같은 경우에 환자 자가 T세포를 사용하는데 그로 인하여 CAR-T 생산이 환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러므로 세포 생산 실패의 가능성이 생기며 제조 기간 중 암이 악화되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정교한 셀 제조가 즉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상 등급의 세포 제조 시설 및 세포 제조를 위한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며 이런 것들은 모두 대중적인 치료제 배포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상적인 초기 완치율에 비해 장기 환자 생존율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BAL, CAR-T 세라피를 받은 BAL 페이션의 probability of event-free survival이 보여지고 있는데 60만, 그래서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낮은 장기 생존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항원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항원, 하나의 안티젠을 타겟하고 있으므로 암세포가 칼 항원 하향 조정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칼맥의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고 이는 칼 항원 음성 재발을 일으켜 낮은 장기 생존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현재 CAR-T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높은 치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회 CAR-T 치료비는 5억 정도가 들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엔 다른 병원 이용비를 포함하였을 때 1회 치료비가 10억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CAR-T 치료제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T셀을 이용한 CAR-T 세포 치료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과 제약회사가 동족 T세포를 이용한 off-the-shelf allogeneic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CAR-T 생산이 사전 제조가 가능함으로써 치료 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셀 제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므로 제조 기간 동안 암이 진행되는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여러 군데의 셀 제조 시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앙 집중식 대규모 제조를 통하여 제품의 일관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치료제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종 T유법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자가 T셀을 이용하지 않고 동종 T셀을 이용한다는 한마디로 기증자의 T셀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식편대 숙주병과 숙주대 이식 면역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병,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는) 수용자의 기증자의 T세포가 수용자의 정상적인 조직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켜 심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고, 숙주대 이식 면역 반응, Host versus Graft Rejection은 수용자의 면역 세포가 기증자의 T세포를 체내에서 거부하는 면역 반응으로 CAR T세포의 항암 효과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많은 동종 CAR-T 테라피 같은 경우에 동종 반응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aft vs Host Disease를 유발시키는 TCR, Host vs Graft Rejection을 유발시키는 MHC 분자들을 CRISPR-Cas9 아니면 Zinc Finger Nuclease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유전자 변형은 세포 제조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며 더욱 엄격한 품질 보증과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CAR-T 치료를 받은 몇몇의 환자들은 불완전한 TCR 제거로 GVHD를 겪게 되었고, Host vs Graft 거부 반응 또한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렇게 광범위한 유전자 변형 또는 조작으로 인하여 유전적 기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off-the-shelf 알로지네 CAR-T의 선구주자인 알로지네 CAR-T 치료를 받은 한 환자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되어 FDA는 알로지네 모든 동종 유래 CAR-T 프로그램을 임상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유전자 편집으로 인하여 염색체 이상이 생긴지는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광범위한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접근성 높고 효과적인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저희 연구 프로젝트는 유니크한 이뮨셀 서브셋 DNT를 비이클로 이용하여 접근하기 쉽고 개인화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더블 네게티브 T셀 DNT는 T셀 마커 CD3는 익스프레스하고 있지만 T셀 커먼 T셀 코 리셉터 CD4 그리고 CD8은 더블 네게티브인 음성인 유니크한 T세포입니다. 저희가 처음 면역학을 배울 때 T셀 세포의 종류는 CD4 helper T셀, CD8 effector T셀로 나누어지지만 저가 연구하고 있는 세포는 DNT, 더블 네게티브 T셀입니다. DNT의 항백혈병 활동은 다양한 G 모델에서 입증되었고, 동종 조혈모 이식 환자, 알로 HCT 환자에게서 높은 DNT 세포와 낮은 낮은 암 재발률의 상관관계가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DNT는 말초 혈액 단핵세포, PBMC에는 낮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PBMC에 있는 T셀 중 7% 정도만이 DNT의 피노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로 높은 숫자와 퓨리티의 DNT를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14일 동안 배양시킨 DNT 세포이고요. 대부분의 세포가 CD3 positive, CD4, CD8 더블 네게티브 DNT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T들은 또한 다른 rare subset of immune cell, NKT 셀이나 invariant NKT 셀 같은 다른 면역 세포의 마커들을 익스프레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한 면역 세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양된 DNT는 activating molecules NKG2D-1, effector molecule perforin한 coenzyme B를 높은 레벨로 발현하고 있으며 inhibitory receptor CTLA4 PD1은 낮은 발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양된 DNT들은 다양한 암 유형을 향해 효과적인 항암 활동을 보여줍니다. 위에 보실 수 있는 결과는 인비트로 사이토톡시티를 DNT를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암 세포들에게 실험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DNT와 암세포, lung adenocarcinoma, large cell lung cancer, EVLCL, AML, Burkitt's lymphoma, T-cell leukemia, myeloma 이런 다양한 캔서 셀 라인을 DNT와 함께 컬처한 뒤에 얼만큼의 암세포가 죽었는지를 읽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암세포마다 죽은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DNT가 여러 가지 암 유형을 향해 효과적으로 항암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뿐만 아니라 쥐를 사용한 xenograft 익스페리먼트에서도 효과적인 항암 활동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immunodeficient NSG 마이스에 환자에게서 온 AML 세포가 이식된 후 PBS로 트리트먼트,
one dose of DNT 아니면 DNT를 세 번을 투여했을 때 AML 레벨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다시피 DNT를 투여한 쥐에는 AML 세포가 훨씬 줄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세 번을 투여했을 경우에 더더욱 줄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서 아이솔레이트한 primary lung cancer 셀을 쥐에게 이식 후 DNT 혹은 PBS 트리트먼을 준 후에 그 암세포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PBS로 트리트먼을 했을 때는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DNT를 트리트한 쥐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줄거나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의 림포마 셀 라인을 투여 후 DNT를 투여하거나 아니면 PBS 투여했을 때 PBS를 투여한 쥐들은 모두 30일 이내로 죽게 되었지만 DNT 트리트먼트를 받은 쥐들은 한 70% 80%의 쥐가 생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프더쉘프 면역 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제조 스케일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GMP 제조 프로토콜을 통하여 저희는 1ml의 혈액에서 1억 개의 DNT 세포가 배양 가능하며 백혈구 성분 채취, 루코프리시스를 사용했을 때 100에서 1000개의 사용 용량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DNT의 하나의 유니크한 프로퍼티는 DNT는 여러 기증자에게서 풀링 후 배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결과를 보시면 두 기증자 HLA-A2 네거티브 그리고 HLA-A2 포지티브 기증자에게서 얻은 DNT를 풀링 후 배양한 후에 배양과 구성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배양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섞었을 때 1대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14일 동안 배양 이후에도 1대1의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포워드 익스펜션을 비교했을 때 따로따로 배양시켰을 때와 섞어서 배양시켰을 때의 익스펜션이 비교가 가능하고 섞었을 때 그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 딱 중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large scale로 expand된 DNT, 높은 숫자로 배양된 DNT들은 동결 보존을 통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로 동결 보존을 하였을 때 최소 600일 동안 동결 보존된 DNT 세포가 효과적인 항백혈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졌고 조금 더 길게 동결 보존이 가능한지는 실험을 통해서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T세포와 다르게 풀링 후 배양 가능한 이유는 DNT가 동종 반응, 알로지닉 리스폰스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NSG의 두 다른 기증자에게서 얻은 DNT, HLA-A2 네거티브 기증자에게서 얻은 DNT, 그리고 HLA-A2 포지티브 기증자에게서 얻은 PBMC를 투여 후 DNT의 이식 가능 여부를 보았습니다. 2, 3주 후에 휴먼 T셀, 휴먼 CD3 포지티브 T셀에 어떤 셀들이 이식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보실 수 있다시피 유의미한 레벨의 CD4, DNT 그리고 CD8 포지티브 T셀이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이 세포들이 어떤 기증자에게서 왔는지 HLA-A2 네거티브 익스프레션 패턴으로 보았을 때 CD4와 CD8 포지티브 T셀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듯이 HLA-A2 포지티브 기증자에게서 온 세포들이었고 DNT 같은 경우에는 HLA-A2 네거티브 기증자에게서 온 세포였습니다. 이 결과는 DNT가 동종 CD4와 CD8 포지티브 T셀과 동시 이식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CD8 포지티브 T셀을 이 쥐들에게서 빼낸 후 사용되었던 DNT에게 동종 면역 반응을 테스트해봤을 때 어떠한 동종 면역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DNT의 특성은 DNT가 다른 유전자 조작 없이 숙주대 이식 면역 반응에 내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DNT를 배양 후 배양을 풀링 후 할 수 있으므로 DNT 제조 스케일링에 큰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DNT 치료법의 안정성은 최근 마친 임상 실험에서 보여졌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선 11명의 알로-HCT 이후 재발한 AML 환자가 DNT를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레이드 2보다 높은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고 GVHD 혹은 뉴로톡시시티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레이드 1 or 2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 CRS의 증상을 보였지만 이 또한 48시간 이내로 사라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알로 HSCT 이후에 재발한 환자들의 1년 생존율은 15%에서 25%로 보여지는데 그래프에서 보이시듯이 DNT 트리트먼트를 받은 동종 DNT 치료를 받은 11명의 환자들의 1년 생존율은 45.5%로 나왔습니다. 초기 반응률은 63.6%였으며 완치율은 54.6%였고 평균적으로 DNT 투여 후 600일이 지난 뒤 환자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 45.4% 생존 그리고 36.4%는 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상 임상 실험에서 치료 효과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종 DNT 치료법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은 DNT가 유전자 조작 없이 off-the-shelf T세포 요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보여집니다. 임상적으로 적합한 조건에서 치료적으로 적절한 수까지 배양이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적합한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GVH를 일으키지 않고 host versus graft rejection의 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는 DNT를 칼 기술의 비이크로 사용했을 때 최소한의 유전자 조작으로 off-the-shelf allogeneic CAR DNT 테라피가 개발 가능한지 더 연구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이시다시피 DNT 또한 다른 보편적인 T세포와 같이 CAR 발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field histogram 같은 경우에는 CAR expression in CAR transduced DNT 그리고 white empty histogram 같은 경우에는 DNT를 CAR transduction을 하지 않았을 때 히스토그램이고요. 보시다시피 40%에서 50%, 70%까지도 CAR 발현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을 발현한 칼 DNT 같은 경우에 다양한 종양에 대해 강한 항암 활성을 매개하였습니다. 왼쪽은 B셀 종양, B종양, 그리고 오른쪽은 CD19 발현시킨 폐암을 이용한 지노그라프트 모델을 사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B종양이 이식된 NSG 마이스가 untreated, CAR19 DNT treated or CAR19 conventional T-cell 보편적인 CAR T-셀로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의 이식률을 보고 있습니다. untreated 같은 경우에 80% 정도의 이식률을 보여주고 있고 CAR DNT나 CAR T-com 셀로 치료받은 쥐들은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렁 캔서 같은 경우에도 CAR19 DNT와 CAR T-com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암세포가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CAR19 DNT와 CAR T-com의 액티비티 자체는 크게 항암 활동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AR DN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정성과 동종 반응에 대한 내성 또한 보존하고 있었고 CAR19 T-com 같은 경우에는 디노지닉 GVHD 또는 host versus graft rejection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off-the-shelf CAR T세포 요법을 개발하기 위해 DNT를 CAR 비이클로 사용 가능함을 입증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CAR 치료 요법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CAR 치료 요법의 또 다른 한 가지의 리미테이션은 CAR 음성 재발입니다. CAR 음성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그룹에서 여러 항원을 동시에 타겟할 수 있는 CAR 사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CAR 몰리큘 하나의 항원을 recognize 하는 게 아니라 2개 혹은 3개의 항원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은 칼 항원 음성 재발에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이 방식은 항원 조합에 따른 새로운 칼 개발이 필수적이며 표적 항원들을 발현하는 특정 환자군에게만 국한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지법으로는 한 가지 항원을 타겟하는 여러 CAR-T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19을 타겟하는 CAR, 그 CD20를 타겟하는 CAR, CD22를 타겟하는 CAR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 CD19을 다운레귤레이트하는 캔서 같은 경우에도 CD20나 CD22 CAR-T셀에 의해서 타겟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CAR-T 세포를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제조에 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의 어려움은 DNT의 off-the-shelf 특성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발하고 싶은 믹스앤매치 CAR DNT 전략은 다양한 그룹과 협업을 통하여 암 관련된 항암에 대해 칼을 발현하는 DNT 마스터 뱅크를 생성하여 여러 가지 CAR DNT,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안티진을 타겟할 수 있는 다양한 DNT를 개발하고 동결 보존하여 마스터 뱅크를 만든 후 환자의 암세포의 항원 발현 프로파일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CAR DNT를 선택하여 여러 CAR DNT를 칵테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서 환자들에게 개인화됨과 동시에 또 접근성이 높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다른 희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조금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믹스앤매치 CAR T 플랫폼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스케일링 가능한 배양으로 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GVHD와 Host vs Graft Rejection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기형의 위험이 감소하고 사전 제조를 통해 제조의 어려움을 극복 가능하고 또한 높은 치료 접근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 칵테일의 선택이 환자 암세포의 항원 발현 기록 프로필을 기반하기 때문에 다중 항원 표적이 가능하고 표적 가능한 항원 숫자 제한 또한 낮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닌 3개, 4개의 항원을 동시에 타겟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높은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별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off-the-shelf 프로퍼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컴플릿 리미션을 어치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발할 경우에 후속 치료 또한 다시 한번 프로파일링을 통해 후속 치료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인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 가능한 분야는 첫 번째로는 GMP CAR DNT 배양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Genetically Non-Modified DNT는 GMP 배양이 가능하지만 CAR Transduced DNT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아직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고 또 large scale 배양, 백혈구 성분 채집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closed culture 시스템을 이용해서 large scale로 또 배양하는 것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양한 또 CAR DNT 제조, 또 DNT를 위한 칼 최적화, 인트라셀룰 도메인이나 힌지 리전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 또한 협업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단일대 칵테일 칼 DNT 효능과 안정성을 인비트로와 시노그라프트 모델에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